1. 혈압약 복용 시 암침해 뇌경색 높인다. 고혈압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 약을 복용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래 복용한 사람들은 부작용에 익숙해져 감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말하면 뇌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혹시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조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혈압을 높이는 이유, 혈압약의 혈압 강화 기전을 안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 암이 250% 이상 더 발병하고 신부전 뇌경색 치매는 물론 수명이 짧아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통, 어지럼증, 만성피로, 무기력감, 운동능력 부족 등을 느낍니다. 이런 신호는 산소 부족 신호입니다. 산소 부족 상태가 만성화하면 암 뇌경색 치매가 발생합니다. 의사들은 일단 혈압약을 복용하면 평생을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평생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질병들이 발생하여 노년에 고통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그러한 질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논리 전개를 위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혈압 정의, 혈압이란 심장이 세포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미는 힘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120을 가장 이상적인 혈압으로 봅니다. 혈압이 140을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자칫 뇌혈관이 터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불안하실 것이지만 뇌혈관이 터지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잠시 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 혈압을 높이는 이유. 앞서 혈압은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라고 했는데요. 정상 혈압으로는 충분한 혈액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고혈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혈액 중 어떤 요소가 혈압을 결정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혈액만 잘 공급되면 혈압을 높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혈액은 잘 공급되어도 혈압이 높아집니다. 몇 가지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혈압이 180 이상 크게 높아지는데요. 이때 숨이 몹시 찹니다. 숨이 차다는 것은 산소를 더 공급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물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면 밥을 먹고 싶거나 물을 마시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숨이 몹시 찰 때는 물도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산소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숨을 한 1분 정도 멈추고 나면 숨이 몹시 차면서 혈압이 크게 올라갑니다. 숨을 멈추었다고 해서 맥박이 안 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맥박은 더 빨리 뜁니다. 물과 영양은 잘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분간 공급하지 못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숨을 몰아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흡연을 할 때 혈압이 급속히 높아집니다. 이유는 흡연할 때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을 빼앗아 산소를 운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경우라도 혈압이 높인 경우는 예외 없이 부족한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 각 장기는 매 순간 산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세포에는 단 4분만 산소가 중단되어도 사망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지 않게 하려고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혈액 즉 물과 영양과 산소 중에서 굳이 산소라고 꼭 짚어 언급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물과 영양이 아무리 잘 공급되어도 산소가 부족하면 혈압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흡연을 하거나 공기가 탁할 때 고산지대에서 혹은 숨을 멈출 때 혈압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재래식 주방이나 가스레인지를 자주 사용하는 일이 있다고 해봅니다. 산소가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순환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해 혈압이 상승하고요. 만성적인 상태가 되면 상시적으로 고혈압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혈압을 높이는 구체적 이유가 단순히 혈액이 아닌 혈액 속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결과임을 알려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직전에 언급한 혈압을 높이는 이유에 적용한 사례들은 우리 몸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혈압을 높이는 일반적인 논리를 설명한 것이고요. 우리 몸이 내부적 구조로 인해 혈압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는 뒤에 고혈압의 원인 부분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 혈압약 부작용. 혈압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압약에는 심장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인 칼슘 기량제가 있고요. 다음으로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방법, 물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칼슘 기량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칼슘 기량제는 심장으로 가는 칼슘을 차단합니다. 칼슘을 공급받지 못한 심장은 수축력이 떨어집니다. 장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판정 기준인 140 이상 높이지 못합니다. 일단 혈압이 높아지지 않는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처럼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 운동할 때 혈압을 얼마나 높였나요? 180 혹은 200까지 높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약으로 인해
140 이상 높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운동 능력이 30% 이상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남성들의 경우 부부관계를 할 때 생식기로 혈액을 충분히 보낼 수 없습니다. 발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120 내외의 혈압을 유지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많은 혈액 혹은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로 제한 속도가 110km라고 해서 차량의 가속력을 110km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150km까지 가속이 가능해야 상황 대처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힘든 노동이나 운동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경우 혈압을 180 이상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으로 힘이 약해진 심장이 고통을 받습니다. 심부전 상태가 됩니다. 마치 폰이 엔진으로 트럭을 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니 산소 부족에 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뇌세포가 위험해집니다. 두통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뇌는 산소가 단 4분만 중단되어도 사망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둔감해서 그렇지 뇌는 지금 혈압약을 중단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혈압약을 복용한 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시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외 그리고 만성피로, 권태감, 성기능장애, 시력감퇴, 심부전, 소화불량, 기억력 감퇴, 치매 등이 나타납니다. 모두 심장이 약해져 각 장기에 산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혈압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합니다. 그러면 세포에 만성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져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2.5배 더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혈압약을 끊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들어갔던 뇌혈관이 터지면 한 방에 가는데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망설이게 만들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 드리지 않으면 끊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지더라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뇌질환 즉 뇌산소 부족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 뇌까지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이고요. 15%가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반면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가 굳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85%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혈압을 크게 높여 발생하는 뇌출혈을 막기 위해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15%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85%의 뇌경색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경색 사망 가능성이 85%이니까요. 혈압약을 복용하면 자신이 뇌경색에 해당할 가능성을 85%에서 90%, 95%로 점점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되셨을까요? 그래도 혹시나 아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뇌혈관이 터지는 것은 혈압약 복용과는 무관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더라도 뇌에 산소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면 혈압을 280 이상 높입니다. 이는 혈압약을 복용하든 하지 않던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을 280 이상 높여서라도 일단 뇌를 살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약으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해서 뇌세포가 사는 것을 아예 차단하겠습니까? 구씨도 7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고혈압이란 사실을 알았다. 남의 병문안 가서 쓰러져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깨어나니까. 아줌마 운티였다고. 길거리에서 쓰러졌으면 죽었을 건데 혈압이 280인 사람 처음 봤다고. 구씨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230이다. 매번 찾아오는 두통과 두려움에 늘 시달리고 있다. 보셨습니까? 이분은 지금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서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위험하니까 뇌를 살리려고 혈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복용한 혈압약이 뇌의 산소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곰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혈압을 높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더욱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통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면 혈압은 조금 더 높더라도 두통은 덜했을 것입니다. 혈압을 높이는 것만큼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었을 테니까요. 이 부분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니까 거듭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혈압약을 복용하더라도 혈압을 280까지도 높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일단은 뇌를 살려야 하니까요. 혈압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혈압약을 복용하든 복용하지 않든 필요하면 혈압을 280 혹은 300까지 높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끊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니까 곰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분이 심장이 약했더라면 혈압을 높이지 못해서 뇌혈관이 터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뇌혈관이 터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혈압을 280까지 높였지만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도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심장이 조금 더 힘이 있었다면 300까지 높여서 졸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뇌혈관이 터질까봐 두려워서 혈압약을 못 끊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이해될 때까지 거듭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이 부분은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니 혈압약 끊기 전 곰곰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나이 들면 혈압이 높은 것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살제 나이가 80이 되어도 120 내외인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혈압이 정상인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혈류가 좋지 않아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혈압이 높은 구조라면 산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혈압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뇌출혈을 막겠다며 그렇게 중요한 산소를 지속하여 제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방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무 증상도 없이 건강했던 분들입니다. 칼슘 기르항제 약품에는 베라파밀, 딜티아젬, 메토프롤, 아테놀롤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방법에 대한 부작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알파차 단제라고 하는데요. 이 약은 말초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축 늘어져 있으니 심장이 힘을 써도 혈관에는 압력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관이 탄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힘을 써도 혈액이 장기로 쭉쭉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슘 기르항제와 유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두통, 어지럼증, 만성피로, 기립성 저혈압, 심박수 증가로 인한 두근거림 등이 나타납니다. 독사조신, 프라조신, 테라조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뇨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심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켜 체내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몸에 혈액이 부족하니 심장이 힘을 써도 혈관에는 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에 물이 절반만 찬 상태로 물이 흐른다면 펌프에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호스에는 압력이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혈압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해집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니 암이 발병하고 어지럼증, 무기력증, 갈증, 저나트륨 혈증, 마른 기침, 신부전 등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이해되시죠? 강제 이뇨제의 기전을 알고 나니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을 강제로 빼내느니 차라리 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뇨가 잘 되는 커피나 옥수수차를 마시라고 하든지요. 의사들은 물은 많이 섭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우 이상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히드로콜로로티아지드, 프로세미드, 스피로노락톤 등이 있습니다. 혹시 설명드린 내용이 모두 이해가 안 되어도 다음 사실만 아시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혈압약의 혈압 강화 기전은 모두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물과 산소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증상도 없던 분들에게서 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혈압약이 얼마나 건강을 크게 해치는지 알 것입니다. 참고로 혈압약을 처방해도 환자에 따라 혈압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심장일 경우 칼슘 기르항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강한 심장을 소유한 분들은 심장이 약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박지성 선수에게 칼슘 기르항제를 사용하면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약을 쓰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을 강제 배출시키는 방법 등 약을 바꿉니다. 혈관의 탄력이 아주 강한 사람은 혈관 이완제가 듣지 않겠지요. 이뇨제를 복용한 사람이 그것이 물을 강제 배출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갈증이 난다고 물을 계속 마시면 효과가 없겠지요. 이처럼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약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고혈압의 원인. 자, 이제 혈압을 왜 높이는지,
혈압약은 어떤 기전을 통해 혈압을 낮추는지, 왜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학계에서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고혈압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혈압은 산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심장이 힘을 써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제시한 사례들은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혈압 변화입니다. 그런 환경에 처하면 누구나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정상이라도 흡연을 하는 순간 혈압이 높아집니다. 운동하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고혈압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하는 고혈압은 외부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흡연을 안 할 때도 운동을 안 할 때도 혈압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적 환경과 무관하게 혈압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은 혈압이 정상인데 왜 나만 혈압이 높을까? 나도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왜 혈압이 높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첫째, 혈관이 좁아졌을 때입니다. 물이 흐르는 통로 어딘가에 장애물이 있다면 압력을 더 높여야 필요한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좁아진 혈관을 가진 사람은 정상 혈압으로는 필요한 산소 혹은 혈액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95%에 해당하는 사람은 혈관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혈액의 점도가 높을 때입니다. 비유하자면 호수로 물을 보낼 때보다 밀가루 반죽을 보내는 데에는 큰 힘이 들겠지요. 혈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전체 고혈압 환자의 9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혈압 예방 및 치료. 우리는 혈압이 높아지는 두 가지 경우를 알았습니다. 먼저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부분에서 살펴본 혈관에 달라붙은 혈전 물질로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수술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만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다고 그 원인이 혈전으로 인한 결과인지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약을 투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 혈전이 원인이라면 혈전을 용해하는 식품을 섭취하면 됩니다. 청국장이나 마늘, 인삼, 양파 등이 혈전을 용해합니다. 다음으로 대다수 환자에 해당하는 원인, 즉 혈액의 점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95%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혈액의 점도가 높은 이유는 중성지방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설탕이나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만든 혈당을 충분히 소비해야 합니다. 칼로리를 줄이거나 운동을 하면 됩니다. 닭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지방은 약 40도 내외에서 붙습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에 포피란, 미역의 알긴산, 매생이 같은 해조류를 섭취하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미역이나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해안가 주민들은 나이가 들어도 혈압이 높지 않습니다. 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된장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된장 속 염분 중성지방을 분해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된장 속 소금이 혈압을 높인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잠시 언급하겠는데요. 소금은 혈압을 높이지 않습니다. 의학계가 물로 인해 일시적인 혈압 상승 즉 생리적 혈압을 구조적 혈압으로 오해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소금은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품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물이 많아지니 혈관에 물이 많아져 일시적으로 오릅니다. 소금 2.5g을 섭취할 경우 약 0.9만큼 상승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물이 혈관에 차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물이 혈압을 높인 것입니다. 소금을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을 섭취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섭취하여 물로 인해 혈압이 조금 높아진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리적 혈압이라도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생리적 혈압을 고혈압의 원인이라며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운동할 때 혈압이 높아지니까 운동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 오를 때 혈압이 높아지는데 계단을 오르는 게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금이나 물이나 밥을 먹어서 혈압이 일시 오르는 것은 생리적 혈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감당하는 정상적 생리활동이 일환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지만 소금 덕분에 섭취한 물로 인해 혈액이 묽어지고 이후 노폐물 배출로 인해 혈액이 맑아져 혈액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소금은 중성지방을 분해 흡착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혈압이 내려갑니다. 요리사들이 지방이 많은 오리고기 등을 조리할 때 소금으로 지방을 빼내는 것도 소금의 지방 흡착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구조적으로 혈압이 정상화합니다. 소금을 고혈압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에는 잘못된 실험 때문이었습니다.
의학계가 고혈압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와중에서 1953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매니리 박사가 고혈압의 원인을 찾던 중 다음과 같은 논리를 찾아냅니다. 혈관에 물이 차면 혈압이 오를 것이다.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많이 보유할 것이다. 그러면 혈압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논리적 사실에 기반하여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쥐 10마리에 평상시에 10배의 소금물을 투여하여 실험했습니다. 쥐 10마리 중 4마리가 고혈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소금을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10배의 소금을 매일 섭취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쥐의 몸에 물이 가득한 상태이니 당연히 혈압이 높아집니다. 어느 동물도 자신의 몸에 필요한 소금의 10배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매우 잘못된 실험입니다. 당시 의학계가 고혈압의 원인을 찾지 못해 고심하던 중 엄청난 발견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매니리 박사는 이 잘못된 실험으로 큰 명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명성 때문에 의학계는 이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퍼진 것입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내기 위해 소금과 혈압을 실험하면서 매니리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를 내놓기 위해 억지 실험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소금 배설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맹물을 먹이고 다른 한쪽에는 염도 1%의 소금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두 그룹의 혈압의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혈압이 올랐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소금물을 먹인 쪽이 급격하게 올라서 이 3주 후에는 맹물을 마신 쪽보다 수축기 혈압이 50 정도 높았습니다. 보셨나요? 보시면서 실험 방법상 문제가 보이지 않나요? 먼저 1%의 소금물을 먹였습니다. 1%는 쥐의 생리신염수의 3.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트륨 배설이 안되게 조치를 했습니다. 매일 3.3배의 소금을 섭취하게 하고 21일간 배설이 안되게 했습니다. 3주 후 쥐의 몸에는 정상치의 69배에 달하는 소금이 갇혀 있습니다. 쥐는 0.3%의 생리신염 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뇌세포가 쪼그라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69배의 물을 보유하게 됩니다. 혈관에 물이 빵빵하게 차겠지요. 그 상태에서 심장이 조금만 힘을 가해도 혈압이 크게 높아지겠지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소금을 먹인 쥐는 혈압이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금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니까 물을 많이 보유해서 혈관에 물이 꽉 차니까 혈압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맹물을 먹인 쥐를 보세요. 처음에는 혈압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안 먹으니까 물을 보유하지 못해서 내려가죠. 그런데 소금을 계속해서 안 먹이니까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는데 중성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니까 혈류가 좋지 않아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소금은 고혈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정상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학계가 소금과 혈압에 대하여 실험한 방법은 모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매니리 박사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제대로 실험을 하고도 매니리 박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실험을 중단하기까지 합니다. 앞서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정상화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소금과 혈압의 오해를 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짜게 먹는 게 정이 신경이 쓰인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중성지방을 낮추는 미역이나 김 등 해조류를 자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버섯이나 연근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성지방을 낮추어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다양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혈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다수 고혈압 환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 한 가지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6은 장기 조직의 유동성을 떨어뜨려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오메가6은 옥수수 사료를 먹여 키운 각종 육류와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지방을 고체화시킨 것인데요. 트랜스 지방은 포화지방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고체 상태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에 흡수되었을 때 혈관의 경직도를 높이고 혈류를 방해하여 혈압을 높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마요네즈, 케이크, 빵류, 가공 초콜릿 등을 제조하거나 감자튀김, 팝콘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상에서 고혈압 정의, 혈압을 높이는 이유, 고혈압의 원인,
혈압약 부작용 그리고 고혈압 예방 혹은 치료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가 2012년 고혈압 산소가 답이다 책에서 공개한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중 의문나는 부분이나 고혈압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답을 드리거나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이라면 동영상으로 제작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